220페이지입니다. 아니요, 제가 눌러졌기 때문에 저 쑥 들어가요, 저거는. 예, 물권적 청구권의 두 번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의 두 번째, 예, 물권적 청구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는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별도로 만든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을 지칭합니다. 물건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이지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건이 침해당했을 때 물건을 가진 자가 청구, 요구도 할 수 없다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청구권이 물건적 청구권이다. 그럼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적 청구권이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물건이 발생, 성립하면 물건적 청구권도 발생, 성립하고 물건적 청구권이 양도 이전되면 물건적 청구권도 함께 양도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적 청구권도 소멸해요. 그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는데 물건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적 청구권이 물건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건적 반환 청구권,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건적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물건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침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침해당할 염려가 있어도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건을 가진 자는 반드시 물건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8종의 물건 중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란 물건은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물건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있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하지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하지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 자체는 자세한 분석이 시험 아닙니다. 현행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두 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둘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가지의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겠습니다. 질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질권은 입법적 불비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 때 실수로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질권은 해석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시험 아니고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 하나요. 유치권이요. 유치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왜 규정을 두지 않았는가? 이건 질권과 달리 입법적 불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두지 않았다. 왜? 유치권이란 권리가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해야만 한다고? 점유를 해야 돼. 그럼 유치권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침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치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어. 그럼 그 자세한 분석은 필요 없고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유치권이 침해당한 경우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일 것인가? 아니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유치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해요. 이게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적지 않고 엎조린 민법 규정 몰라도 돼.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누구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누가 행사하는가? 물권적 청구권자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별도로 만든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줄이면 현재 물건자가 행사해요. 물건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데 현재 물건을 가진 자가 행사하지 종전에 과거에 물건을 가졌었던 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만약 물건이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소유자지 전 소유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물건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좀 줄였습니다. 이것도 현재예요.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는 점유자예요.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입니다. 그럼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둘 중에 점유자는 점유주다, 점유보조자다. 점유에 관여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상점의 주인 등이 점유주, 상점의 점원 등이 점유보조자, 상점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주다, 점유보조자다. 점유주가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중에 물건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점유자인 점유주지 점유보조자가 상대방이 될 수는 없어요. 점유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있잖아요. 점유자가 아닌 자는 물건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지만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는 맞잖아요. 둘 다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가 물건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지금 하나씩 이해를 해볼게요. 예, 가장 대표적인 판례 하나 해보자고요. 예,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이 위에 건물을 무단 건축한 을이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축했다면 이 을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잖아. 되겠죠? 예. 무단 건축하면 철거 대상이지만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무단 건축해도 건물 소유자는 건축한 을이 소유자예요. 다만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일 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건물 철거 청구하고 대지 인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대지와 토지는 같은 말입니다.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말할 뿐이에요. 이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이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대지 인도 청구하는 것이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겠죠? 예,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왜 대지를 인도 청구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대지는 건물을 떠나 존재할 수 없어요. 건물의 부지는 건물을 떠나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 그 대지,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내 토지 돌려달라 청구한다고. 되겠죠? 예. 그럼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값을 두 개만 적어놓고 물권적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은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면 웃기는 거지. 하나라도 더 언급해야지. 되겠죠? 예.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혼선이 생길까 봐 다시 적어 드릴게요. 예,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그 위에 건물을 무단 건축한 을이 있어요.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토지가 매매 등이 됐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 이전되잖아. 그럼 갑병 중에는 현재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병이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론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갑은 토지의 전 소유자죠. 이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갑이다, 병이다? 예. 현재 물건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종전에 물건을 가졌었던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이것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로로 왔으니까 가로로 가볼게 이제. 예, 집중하고 가만 보고 계시면 어느 정도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집중을 안 하셔서 그래요.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게 안 쉽다고. 그래서 어느 학원에 이런 거 적대서특필해놓은 학원이 있어요. 중3이 합격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합격해야지. 지가 합격 안 하면 이상한 놈이지. 머릿속이 깨끗해요. 몰라 사춘기가 와서 옆집 아가씨를 흠모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인들처럼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가고 사업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적기 때문에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손 빨아들이지 쑥쑥 빨아들여요.
백지에 그림 그리기는 아주 쉬워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건 쉽다 어렵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특히나 나름대로 또 전문화된 지식이 있거든. 그게 법학하고 자꾸 충돌을 한다고 또. 성인들이 합격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되겠습니까? 어린 것들은 당연히 합격해야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쑥쑥 받아들이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가만 보고 계시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천재들이 하는 학문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학문이에요. 법학은. 세칭 비아냥거린다고 밥학이라 말해. 밥학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밥 먹듯이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왜 한다고 밥 잘 먹으려고. 국민한테는 그다지 큰 도움 되는 학문 아니에요. 지나 잘 먹고 잘 사는 학문이라 이게. 이게 머리가 좋으면 공대를 가야 돼. 국민을 먹이 살려야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예,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 건축했어요. 그럼 다시 반복하지만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 건축해도 건물은 건물을 신축한 을이 소유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이지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이게 안 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다시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 건축해도 건물은 건축한 자의 소유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우리 자기 건물에 살고 있는데 나가라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퇴거 청구는 못해요. 무슨 청구해야 돼? 철거 청구해야 돼. 철거 청구요. 그럼 비교 판례를 보자. 지금 상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률 용어만 약간 익숙해지면 되게 어려운 판례 일부는 두통이 생기고 그 외에는 이거 상식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 건축에도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하지 않는다. 토지와 언제나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일 뿐 철거하기 전에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건물을 건축한 자입니다. 예. 그럼 아직 철거되기 전에 이 을이 병과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병이 건물의 소유자지 인제 을은 건물의 소유자다 아니다. 병이 건물의 현재 소유자고 을은 건물의 전 소유자가 돼버렸잖아요. 이 상태로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철거 청구하려고 해요. 원칙 현재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는 을이다 병이다. 네, 병이에요. 다 알아듣네 보니까.
집중하면 그래 다 된다고 웬만한 건. 근데 일부는 솔직히 자수하면 듣고도 잘 모르는 복잡한 게 조금 있어. 나머지는 집중만 하면 여러분 정도에 두뇌면 다 알아들어요. 자꾸 잡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썰렁하게 이야기합니다. 학원에 와서 사업체 고민하고 집안 고민하고 애가 학교 가서 혹시 친구랑 싸우지는 않을까, 어제 싸우고 왔다는데, 이런 고민은 기우입니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화살이 시를 떠나면 시전자의 의지하고는 이제 관계없어요. 사업체 잘 돌아가고 있고 집에 아무 문제 없어 가스불 잘 잠그고 왔어요. 애도 학교 가서 잘 놀고 있어 지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집중해서 오신 김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고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 건축했어요. 철거되기 전에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건축한 을입니다. 이번에는 임대를 해보자고요. 을병간에 건물을 임대차 했습니다. 줄여 임대라 표현합니다. 그럼 을이 건물의 임대인, 병이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줄일게요. 한번 찍어 볼게요. 할 수 있다, 없다. 예, 고맙습니다. 앞 시간에 했습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 건물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 미등기 매수인.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만큼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을 지 맘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임차인이 그와 같은 미등기 매수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이 경우에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만 한다고? 건물 소유자예요. 그럼 혹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을 점거하는 자는 누구다? 병이다. 이 건물의 임차인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 철거할 수 있습니까? 자고 있는데 확 밀어버릴까요?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퇴출, 판례가 퇴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퇴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내보내야 철거를 할 거 아니냐고. 건물 철거를 전제로 이런 점유자인 임차인을 내보내야만 되기 때문에 퇴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했네. 여기. 임차인을 퇴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이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현재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세요라고 퇴출, 퇴거 청구하고 내보낸 다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 조금만 더 가볼까? 만약 이 건물이 주택이고 이 주택의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 파란 글은 필요한 파란 글입니다. 예, 구별하라고 파란색을 썼어요. 이 주택의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법관들이 대항 요건과 대항력을 구별을 안 해요. 민법의 판례는 대법관들이 대항요건, 대항력을 구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판결문 작성할 때 내리 적어버렸다고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 말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퇴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 6월 달용이에요. 이 대항력은 주택,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지 토지에 대한 대항력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퇴출 청구합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이 대항력이 주택,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토지에 대한 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 이 경우 퇴출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철거 청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철거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생겨버리는데 남의 토지에 무단 건축하고 이 건물을 임대차 한 다음 임차인 보고 대항요건 갖추라 요구하고 그리고 철거도 못하고 퇴출도 못하고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니까요. 이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대항력이지 토지에 관한 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력,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퇴출, 퇴거 청구합니다. 예. 전부 다 판례들이에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 더요. 현행 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점유 보호 청구권 할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와 같이 현행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무엇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왜 함께 규정하고 있는가? 그냥이에요, 그냥.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 두 가지 권리의 행사 요건이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냥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면 둘 다 행사 요건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되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권리의 행사 요건을 확인해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예방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물건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침해당할 염려가 있어도 무엇은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합니다. 염려만 갖고는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행사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침해자에게 귀책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든 없든 행사할 수 있어. 좀 줄일게요. 침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고 또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 있든 없든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인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해요. 예. 우리 시험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법률 사실할 때 위법행위요. 채무 불이행하고 무엇이 있다? 불법행위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원인이 불법행위도 있고 채무불이행도 있다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다? 채무불이행. 지금 하는 건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가 생겼을 때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고? 침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행사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이 두 가지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이 표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침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같을 수도 있잖아. 침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말을 여기서 이해해 보자고. 자, 이 사례에서 해볼게요. 그럼 타인의 토지에 무단 건축한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잖아. 침해했는데 이 을에게는 귀책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알고 짓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부주의요.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란 걸 모르고 지었지만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내 토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경계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경계가 모호하면 청량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청량도 안 하고 내 토지 겠거니 하고 지어버리면 남의 토지란 게 판명되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라고. 과실이. 부주의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갑이 을에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갑이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을에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대방이 을로 일치하고 있잖아. 그럼 이리 와보라고요. 어디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타인의 토지에 무단 건축한 자는 을은 귀책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건물을 사들인 병, 건물의 양수인 병,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어찌됐든 병이란 자가 현재 갑의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어. 이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을에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함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는 있지만 편의상 함께 규정한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의 행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아이고 할 게 많은데 시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뒤로 넘어가서 235페이지 물권의 변동이에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